어제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 오전 중에 낙폭이 꽤나 컸지만 계속해서 그 낙폭을 만회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꽤나 견고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증시는 오르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건 안 오르네, 혹은 증시 안 빠지고 오르네? 근데 왜 내가 체감하는 건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10%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관련된 밸류체인도 하락, 외국인도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투자 심리를 보이면서 분명히 하락장이라고 우리가 체감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이면서 증시를 견인한 부분들이 있기에 그랬던 거지, 어제자 체감 증시는 사실상 하락장이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가 좀 기분이 좋은 거는 증시가 오르긴 올랐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1차 매수로 다시 들어갈 건데 그에 대한 적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지금 그 생각으로 증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8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52% 상승, 나스닥 종합 0.75% 상승, S&P 500이 0.54%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소비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에 대해서 100% 공감하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자, 소비 지표 어제 발표가 되었다고 하는 6월 소매 판매를 한번 살펴봅시다. 6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증가한 7,201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달, 5월달에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6월달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건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서 돈을 많이 썼구나, 그렇기에 미국 증시의 호재구나, 이렇게 느끼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일단 6월달에는 분명하게 아마존의 소비 행사와 비롯해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행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회성 증가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결국 이 소매 판매는 사람들이 소비를 몇 번 했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게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이 금액, 이 소매 판매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산 것도 있겠지만 관세발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소매 판매가 올랐다는 비중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CPI 상승에서 눈에 띄었던 가구나 주거와 관련된 소비가 줄긴 줄었고 서비스 위주의 소비가 늘면서 소매 판매가 는 거는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야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펼칠 만한 데이터라고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의 인식이 이렇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도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미국 증시의 트리거,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강한 호재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를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하루는 물가가 높다고 빠지고, 하루는 다음 달 물가는 안 높을 거라고 오르고, 그 다음 날은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돈을 많이 쓴다고 오르고,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시장 낙관론자예요.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져야 한다,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하락을 해도 사실상 큰 폭의 등락이 확인되지 않는 거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가 싸우고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핵심인 겁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 오전 중에 낙폭이 꽤나 컸지만 계속해서 그 낙폭을 만회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꽤나 견고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증시는 오르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건 안 오르네, 혹은 증시 안 빠지고 오르네? 근데 왜 내가 체감하는 건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10%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관련된 밸류체인도 하락, 외국인도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투자 심리를 보이면서 분명히 하락장이라고 우리가 체감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이면서 증시를 견인한 부분들이 있기에 그랬던 거지, 어제자 체감 증시는 사실상 하락장이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가 좀 기분이 좋은 거는 증시가 오르긴 올랐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1차 매수로 다시 들어갈 건데 그에 대한 적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지금 그 생각으로 증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혀 우리가 결국 증시는 오르네 하면서 조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꾸준히 저희가 생각한 결대로 저희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할 건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정해진 시점에서 저희가 매수할 건 매수하고 있잖아요.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조급해하지도 않고 있고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생각한 결대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꾸준히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매수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잘못된 거 전혀 1도 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에 동조되고 남들이 하는 거에 포모 현상을 느낄 거 없이 우리가 생각한 결대로 꾸준히 계속 수익을 챙겨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생각은 오히려 주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차분하게 저희가 항상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저는 제 전략과 기조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자, 7월 18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양대 증시 지금 하락 전환을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개별 테마주를 좀 보기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대형주 위주의 급락이 좀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럼 보통 이 대형주의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수급이 대형주로 많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중소형 테마주들에는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지 못하고 뺏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굳이 작은 테마들 위주로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보통 이런 날에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대형주가 방향을 확실히 잡는지 여부를 보는 게 더 확실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코스피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가 0.04% 하락 중. 반발 매수가 들어오던 SK하이닉스가 좀 꺾이는 모습이죠. 삼성전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 되게 민감하게 확인하시는 분들께 제가 좋은 기능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요? 보통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확인하시는 분들이 이 투자자별 매매 영향이랑 종목별 투자자 이 기능이 있죠. 종목별 투자 이 두 개 가지고 외국인이 샀니 기관이 샀니 가지고 확인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장중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본다고 했을 때 키움 기준 1051번을 보면은 시간대별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매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누가 끌어올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체크를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증시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대별 투자자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봐도 이제 외국인이 아까 이만큼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KRX 기준으로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하다가 매도폭을 좀 키워가는 것 같더니 지금은 다시 조금씩 매도폭이 줄어들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이렇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저는 필수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순간 체결량이라는 게 떠요. 순간 거래량이 폭증한 호가들을 잡아주는데 그게 어느 창구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뜨거든요. 그게 외국계인지 어딘지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면은 종목에 대한 수급을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좀 자세하게 수급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외국인 수급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함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모쪼록 비 피해 없이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